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도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KTX 노선과 관련해서 현장 주민 설명회라고 해야 될까요? 했었는데 KTX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통영을 지나치는 노선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걸로 보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또 모시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실장님부터 인사 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시민 패널 심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활 밀착형 시인 정나훈 의원입니다. 예. 자, 며칠 전에 설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을 했는데, 심선생님도 쭉 현장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크기 중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심선생님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시민공청회라는 걸 처음 가봤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이 KTX가 통영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통영 시민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어떤 발표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유심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핵심이 KTX 고성역을 지나서부터 거제역까지는 선로가 다 지하로 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통영 역사가 지하화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표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초기안이 나왔을 때는 지주식으로 해가지고 고가형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 의원님도 그날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 의원님은 지금 그날 주민설명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저희들 알았을 때는 지주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발표하기 얼마 전에 지화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직접 또 듣기도. 거기에 대해서 정 의원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때 우리 시의원들끼리 토론을 할 때는 우리끼리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는 일단은 그 소음 문제라든지 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불편함은 없어져서 빨리 착공을 빨리 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만 했지, 이걸 조금 이와 관련해서 내밀하게 저도 그런 어떤 건설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거기가 분봉화된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듣고 조금 그런 문제도 있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자, 지금 땅속으로 가면 통영이 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 KTX를 탄 사람들이 통영을 지나갈 때 통영도 서울 지하철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통영을 지나는지 어디를 지나는지 모를 뿐더러 통영에 대한 그 선입견들, 그 멋진 바다 풍경 이런 것들이 사라질 텐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마땅한 겁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영 시민들이 KTX를 바란 거는 지금 통영시 인구가 약 12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체 시민, 통영 시민만으로 유동성이라는 건 거의 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 관광객이 내려와 줌으로써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생긴다는 이런 전제 조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이 통영을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통영은 이꼴 바다, 수산물, 뭐, 어쨌든 바다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통영을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통영 역사는 아까처럼 바다, 지하 속에 있으면 바다는 안 보이고 깜깜한 데 있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 관광지 안으로 들어간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최선의 효과를 노려야지 그렇죠. 일부의 효과를 목표로 한다. 이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저는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날 방송을 언뜻 보니까 천연기 시장조차도 그걸 매우 의심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통영이 그래도 바다가 그래도 강점인데 그걸 못 보고 이제 사람들이 땅속으로 지나간다. 그것 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하는 걸 봤는데 사실 용남면에서 거제로 지나가는 그 모습이 해관도 쪽으로 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걸 그냥 눈으로 담아갈 그 전경을 놓치고 땅속으로 쓱 지나가서 거제로 들어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전에 우리 전병현 의원께서 주장을 했던 게 원문 쪽으로 오지 말고 그 원문 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해관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미역 채취하는 것도 걸리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더 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림 쪽으로 해가 조한마을에 앞에 있는 섬을 연결해가지고 아예 그만 조망도 좋고 하니까 다리로서 이래가지고 그제는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역사를 조한마을 쪽이나 중림 지역에 너른 지금 우리 무슨 운전 학원이 있는 쪽. 신세계인가? 신세계하고 한려자동차하고 그쪽으로 오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도 되겠다는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통영시청에서는 벌써 통영 역사가 어디 쓰는지 몇 번이고 발표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붕 떠 있을 거란 말이지. 그쪽 주변 사람들은 우리는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해서 역세권을 개발시키면 이렇게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을 텐데 그래 이제 사실은 확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노선이 조금 옮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심수님 말씀처럼 그거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워낙 많아다. 보통 눈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성적들이 그게 지금 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발표상으로는 이제 계획안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 수렴을 해가 반영하고 안 하고는 16일까지 네. 그래 자기들이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강도면은 중림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안은 사실 그거는 현실성이 좀 없어요. 왜 현실성이 없냐면 철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 사회를 지리적으로 양분하는 거 하나, 철로 때문에. 두 번째가 소음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중림을 지나오는 그 마을들은 전부 다 철로 때문에 지역을 양분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지역 사회의 커다란 단점이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거기를 바다를 지나가면 아까 그 바다를 뷰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을 하는 건 역사에서 바다 뷰고 바다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안 보여집니다. 왜? KTX 지금 저희 그 김천에서 거제 노선에 하는 게 KTX 청룡열차라는 건데 그게 최대 320km 1시간에 속도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시속 250km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뭘 보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옛날에 그 칙칙폭폭 기차는 이래 보면서 운치를 느낄지 모르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바다뷰 보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역을 지나서 지하로 싹 오는 그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지하로 오면은 사람이 깜깜한 어둠을 지나서 갑자기 탁 내렸었는데 바다가 보이면 그 반전 효과. 그것 때문에 통영 역사가 지상고 높은 데에 위치하라. 그래서 중림안이 보이게 하라.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즉 통영 역사를 관광 자원화하라. 그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창의 공항이 이때까지는 공항이 다 그냥 일반 사회 기반 시설로만 그냥 운용상의 핵심을 뒀지만 지금 어쩌면 관광 자원화로 이제 개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 자원을 융복합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아까처럼 중림만 관광객이 내렸을 때 그 환호감 이걸 느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제역은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냐면요. 국도 14호선보다 10m 높은 데 거제역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제역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거기는 종점입니다. 그 우리 기차 종점에 가면 이른바 조차장 비스무리하게 온 기차, 나갈 기차 해갖고 좀 복잡해갖고 사실은 이 보는 전경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좀 교통시설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제는 10m 높여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제 역사 앞에가 4등 바다 앞인데 4등 그 바다 앞은요, 바다가 그다지 조망이 안 좋습니다. 바다는 아예 먼 바다를 동해안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바다거나 아니면 선진국의 바다는 보면은 건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서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 중림은요, 좌측으로 보면은 아까 도심의 그 건물이 딱 조화가 돼 있고, 그 다음 바다가 있고, 딱 선진국의 그 조화로운 전경하고 딱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제는 10m 높여놨는데 통영은 지하로 넣는, 역사를 지하로 넣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도 우리 심현철 패널 입장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구불 해가지고 우리 원문 고기를 탁 넘으면은 그 북심만 바다가 나올 때 그때 그 환호감을 그때 지금도 그때의 기분들이 참 좋았던 느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도 뭐 그런 뭐 물론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걸 느끼려면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날 그러면 통영 역사가 지하로 건설된다고 했을 때 그거 안 된다. 그 금방 심수님 같은 그런 의문이나 의의를 제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 그래, 그날 사실은 공청회를 저도 처음 가봤기 때문에 진행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앉아 듣고 있었는데, 그래, 제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지하로 넣은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도가 단점인 지역 사회를 양분하는 거하고 소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음 민원 때문에 지하로 넣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음 민원 때문에 지하로 넣었다는 그 논리가 저는 도저히 그 성립이 안 되는 게 보통 철도, 이른바 철도에 그 소음은 한 세 종류거든요. 첫 번째가 엔진 소음, 두 번째가 그 바퀴에 의한 마찰 소음, 세 번째가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써 바람을 가르는 풍절 소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엔진 소음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TX가 칙칙폭폭 기차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칙칙폭폭 기차인 줄 알아요. KTX는 전기차처럼 전기로 해서 모터를 구동시켜서 움직이거든요. 엔진 소음이 없어요. 우리 전기차 타면은 엔진 소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해당 안 됩니다. 두 번째, 바퀴의 마찰 소음. 보통의 이런 물체가 속도가 빠르면 달리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영의 예를 들면 선내기를 다른 모터보트에 속도를 막 빨리 하면 배가 앞에가 선수가 들려갖고 뒤에 꽁무니만 살 달리지 그게 부상 효과거든요. 그럼 KTX도 마찬가지 250km 이리 달리면요. 차도 마찬가지 빨리 달리면 아까처럼 이 도로나 그 레일에서 약간 부상 효과가 있어서 마찰 소음도 극히 줄어들어요. 바퀴 마찰 소음도. 그런데 고성에서 네. 고성에서 통영까지는 네. 역하고 역이 짧기 때문에 그런 그 마찰음이 아니 그게 250km는 안 나와도 우리가 차가 100km만 넘어도 아까처럼 부상 효과가 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아까 풍절 소음인데 KTX는 거의가 풍절 소음입니다. 우리 KTX 이거 지나갈 때 하면 쉬 하는 소리 나죠. 그게 풍절 소리입니다. 지금 KTX 소음 민원은 대부분 선로에 있어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풍절 소음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나는 특정한 역사가 더군다나 통영은 진짜 바다 뵈면 뭐 시체, 바다 뵈면 마네킹인데 통영 역사를 지하에 둔다. 난 진짜 이거 뜻밖이거든요. 그런데 소음 때문에 그렇다면은 역사 빨리 달리던 KTX도 역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확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 바닷가의 수련센터 그 주변에 어디 역사 들어오잖아요. 벌써 저 강도 맨 처음에 들어오면 확 떨어뜨려가 슉 돌아서 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 때도 천천히, 제로부터 천천히 시속 10, 20, 30 이래가지고 용남도 들어가야 아마 속도가 붙을 텐데 그 소음 때문에는 역사를 거기 둔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지금 심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그런 요인 말고라도 그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역사가 거기 있으면 벌써 통영 시내, 중림 시내 들어가기 전부터 속도를 한참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가서 다 써야 되는데 막 70에서 끼 이렇게 안 쓰잖아요. 천천히 고성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100, 한 7, 80 붙었다 싶으면 바로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은 80, 70, 60, 50, 40, 30 이렇게 해서 천천히 몇백 미터를 미끄러 들어오면은 시끄러운 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지하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크기면 볼품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일단은 저는 생각할 때 그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문은 지금 학교도 걸리고 학교 뭐 주택가하고 같이 걸린 병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그 이런 민원들이 다 있을 것이다 보고 사실 차단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거는 사실 약간 의심스러워요. 아까처럼 그럼 역사에 뭐 그리 속도가 빠르다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속도가 낮으니까 바퀴 소음이 많이 날 거다. 그게 아까처럼 요 고가행위 때문에 그 앞전에가 뭐냐면은 터널이에요. 그래. 그 터널에 나와서 이제 사부작 이제 역사로 진입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기들 그 보고서에도 얼핏 언급은 해놨어요. 공사비 가다. 라고. 그러면은 공사비 그 가다 때문에 통영의 미래를 갖다가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나면 또 어떻게 되면 소음은 호숫가에 우리 돌멩이 던지면은 파문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지 않습니까? 그게 가나 음파도 똑같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은 고가에서 음파가 하면 위로 하늘로 동그랗게. 그래서 아파트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층에 비해서 도로가의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네, 그게 자연 과학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지. KTX 역사극에도 통영역에도 그나마 그는 소음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것 같으면 요즘 특별식으로 위에 막으면 되죠. 예, 이쪽 터널에서 이쪽 터널까지 기껏해야 아마 1km도 안 될걸요? 그거 덮고 비면 되지. 통영, 그리고 뒤편에는 그걸 덮고 앞에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바다 비우고 만들면 되지. 구태에 그걸 지하로 넣는다? 그래, 이제 국토로 그날 이제 설명하는 걸 오전에 통영하고 오후에 고성에 했잖아요. 고성은 그 설명하는 요원들이 그래요. 그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통영은 여기 아주 큽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오거든요. 그 조감도에 보면. 통영은 그냥 역이 아니고, 하만이나 뭐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역이 아니고, 통영은 복합 건물로 들어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무슨 시설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크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고 이러면 통영은 분명히 작아질 것 같아요. 초라해지고 좀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면 아니, 통영역이 크다고요? 작아질 것 같아요. 고성역이 아주 크답니다. 고성은 아주 크답니다. 고성역은 아주 시설의 규모가 아주 크고, 예. 아니, 그건 안 돼. 그것도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뭐가 의심이 가냐면요. 저는 자꾸 이제 이 국토부나 거기에서 이 통영역은 이른바 말 그대로 간이역처럼 만들라는 거 아닌가. 옛날에 우리 그러니까. 진영역이 있다 아닙니까? 초창기 진영역이 조그만 건물 하나에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이게 단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차가 슝 내려오고 슝 올라가고 하다가 그럼 서울에서 거제까지 도착하고 나서 그럼 그러고 나서 거제에서 출발해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르고 단선인데도 오르고 내리면서 한 번은 교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피해자 있나요? 열차 중에 하나가 역사는 선로는 있고 역사 선로가 옆으로 따로 빠지지 않습니까? 주행선로 따로 있고. 네, 정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좀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럼 고성역을 교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점으로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오다가 거기에 탁 들어가 있고,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그냥 샥 지나가고. 몇 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지 혹시 압니까? 거의, 낮에 거의 30분에 한 대씩 왔다가, 한 대가 가면 또 한 대는 올라가, 30분에 이래 갔으면 30분 있다 또 한 대 이래 올라가고 그래요. 그날네? 편도 18에, 왕복 38에. 그러니까 네. 36회니까 거의 한 번 가면 30분 있다 또 한 번 올라오고 아주 잦단 말이에요. 잦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손님 좀 먹고 중간에 그거 없으면 시켜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아니, 분명히 저는 그거 교행하는 그걸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단선에서는 교행을 하려면 어떻게 또 그렇게 알겠죠.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 분들이 삼청역을 만들어 달라. 지금 삼청역 역이 없거든요. 바로 지금 방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삼청역에 역을 만들면은 지리산을 우리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지리산을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댓글로 그러면은 우리 통영까지 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잡아먹을 것 같다. 그럼 한 5분에서 10분. 10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시간 47분인가 뭐 이렇게 걸리던데, 그럼 3시간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 버스 타고 가는 거는 새벽에 갈 때는 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역사가 많아지면 KTX가 보통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한 개 건너뛰거나 아니면 2개 건너뛰거나 하거든. 자기들도 수요 그거에 예측을 해가지고 딱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KTX가 처음에 할 때 역사들이 대부분 다 실패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울산역까지 아까 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가 언양도 쓸 수 있고 두 도시 가운데 넣어가지고 우리도 처음에 그 이야기 있었다니까. 고성역 통영이 필요 없고 한 개로 해가 도산면에 하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KTX 초창기의 논리였어요. 그러면 같이 효율성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냐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먹고 이제 잠나는데 귀찮게 또 차를 끌고 집에서 도산까지 가갖고 차를 파킹 시켜놓고 또 타고 고성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중간에 에이 그냥 버스 탈래. 그래 해갖고 처음 초창기에 KTX 가운데에 같이 쓰자 한 거는 그게 실패인 거예요. 예, 우리가 고령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쩌냐면은 역사를 그 지역도 이제 발전이 돼야 되니까는 정차역은 하는데 그러면은 속도가 전체적인 운행 시간이 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뛰는 거라. 호스만 그러니까 이제 노선 편성할 때 직행을 만들고 뭐 이러듯이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원문에다가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가고. 그러면은 우리 무전 이쪽으로 쉽게 가고 또 중림 이쪽으로 또 쉽게 가갖고 거기를 아마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면 지금 그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설명회를 보면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에서 의아스러운 걸 이제 심생님이 이제 짚어주시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다른 의원들이 다 주민들 의견하고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의회에서는 그 논쟁은 지금 좀 안 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시정 질문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내년 예산도 일정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지금 서로 공유가 잘 안 돼요. 그러면 12월 16일까지인가 그 의견들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담당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야, 이건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닌 그렇지. 그렇긴 해도 예.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지하로 갔는데 뭐 지옥 그렇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자기 지역구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고 다른 의원들하고도 생각을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야, 시민 여러분, 진짜 이거 통영 역사 한번 들어서면 그만인데요. 좀 시민 여러분들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받으시고 해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시청에 이제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제기도 하고. 지금 그날 발표에 지금 또 혹시 의구심을 갖는다거나 좀 개선해야 되는데 저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은 아까 받았어요. 아까 시공사 쪽은 아까 공사비 가다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영시의 느낌이랄까? 그 선도지구 뭐 개발하는 거하고 연계시켜서 아마 그렇게 지하화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은 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통영시에서도 이제 그걸 논의를 했더라고요. 관문 교차로에서 지금 KTX 역사 쪽으로 터널을 개설을 한다. 그런데 개설에
근거가 뭐냐면 KTX가 개통되면 관광객들에 의한 교통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래서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다. 전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지금 그 원문 고개가 상습 정체 구간. 정체권이니까. 그래서 거기 계속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터널로 뚫어서 빨리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게 이제 그 주 요인은 그거고, 그 나중에 KTX가 들어오면은 그거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더더욱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요. 통영시에서 지금 원문고개 입차 그 계획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아니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통영의 인구가 한 12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림 신도시 때문에 그 정체가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언제? 주로 출퇴근 시간에. 자, 교통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백목, 그러니까 구조상 좁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정체. 그 다음에 이른바 뭐 영어로 하면은 트래픽 잼이 돼갖고 교통량이 많아서 생기는 하나. 그런데 원문고개는요, 아까처럼 5군데의 길로 인해서 아까 신호 체계를 하다 보니까는 그 시간대에 트래픽 잼, 즉 출퇴근 차량이 일시에 모여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평상시에 계속 막히는 정체 구간이 아니라는 게 아까 전 백목 현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입체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림에서 오는 그 차량 수요의 대부분이 거제로 가는 길이 아마 한 30%, 그 무전동 그 해모로 아파트인가? 한진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아마 한 50%? 그러니까 그게 한 80% 차지할 거라고 봐요. 나머지 옆으로 빠지고 동달 이쪽으로 빠지면 얼마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걸 입체화를 하면 바로 신호 안 받고 바로 뛰어넘어 버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출퇴근 시간에 아까 트래픽 잼 그 현상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것도 하고 시 예산 들여서 또 터널도 뚫는다? 근데 언론 발표상으로 저는 언론 발표만 봤으니까 KTX 관광객의 교통 폭증 때문에 그걸 뚫겠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가 관광객 때문인데, 전제가 관광객 때문에 그 터널을 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는 GIM가 관광객이 안 오게끔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올 거라는 전제가 그냥 논리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가 로타리 쪽으로 터널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사를 저 동원 그 과로 쪽으로 밀어버리고 저는 이제 로타리 쪽으로 오라고 해. 그래도 뷰가 좋은데 저쪽 동원 쪽으로 과로 쪽으로 밀려 있더라고요. 그 낮은데. 그러니까 터널에서 빠져나와갖고 접근하려고 그 내리막을 타고 고리해야 저 낮은 데로 이렇게 접근이 길이 되게끔. 그래서 선도지구라는 거기에 너무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나 지금 금방 좀 나도 하나 깨쳤는데 지금 원문극이 입체화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그 차를 끌고 가면 그 원문 고개에서 딱 보면 이리 가는 거 아니면 저리 가는 거거든요. 거의 다. 그리 가는 건데 그걸 그냥 해준 시스템을 잘 채택해가지고 신호 없이 그냥 다 빠지도록 하면 그렇게 중간에 서서 막 정신들 헤매고 이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천을 안 들고도 옛날에 우리가 강석주 전 신한님 공약처럼
북신만 대로 차라리 하나 만들어 버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런 것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도 그럼 이제 들었어요. 뭐 광복주 시장 마음을 누가 또 받아서 하면 뭐 저런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가만 보면 그 턴을 뚫는다 그럼 그냥 결국 그 지금 도로에서 신호만 안 받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는 알고 있기는 예전에 강석주 시장 시절에도 원분고개 입찰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은 안 됐지만 지금 천연기 시장 때도 똑같이 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처럼 아까 입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턴을 땅으로 하고요. 위에 부분은 고가로 이래 하거든요. 네. 그럼 신호를 안 받으면 신호를 안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아까처럼 그래 그 분지포 가는 거 쪽이나 똥갈 그쪽은 신호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메인만 주만 그 아까 신호를 안 받고 우리가 보통에는 트래픽잼 아까처럼 발생하는 건 뭐냐면 늘 신호거든요. 그렇죠. 거기 한 번만 끼면 쭉 맞아요. 하거든요. 신호를 다 맡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터널을 뚫는다. 그럼 터널은 KTX 관광객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거의 타당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면요. 그렇죠. 어차피 그 KTX가 뚫리면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수요 예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수요 예측이 그래 아까처럼 관광객이 많으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니까. 그 아까처럼 관광객이 안 오게끔 해놓고 관광객이 많으면 하면 그 논리의 모순이 아까처럼 1차적으로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논리를 먼저 성립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그래서 저는 아까 고가로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거기 고가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다가 하늘 공원을 만들어라. 딱 내렸어서 하면은 거기에가 이 멋진 조형물을 해가지고 그 라이트도 밝히고 하면 이게 진짜 명소가 될 것이고 그 지주식의 그 지주 콘크리트 그도 벽에 그 동그란 벽면에다가 청년 그 예술가들이 해갖고 매미지 형태로 이렇게 탁 붙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색깔별로 쫙 이렇게 해갖고 계단식으로 쫙 이렇게 톡톡톡톡 붙이고 컬러풀하게 색깔을 칠하고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맹소도 되고 청년들 지역의 예술을 살릴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더 나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놈이 조금 이제 안타까워서 그걸 지하로 넣으면은 만일에 지하로 넣으면 뭐 하냐면 지화화하면은 단층 건물밖에 없잖아요. 많은 걸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지상으로 올리면은 뭔가 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보탤 수가 있는데 지화화하게 되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제한될 수가 있지. 네,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걸 갖다 그러면은 바다 위를 보려면 앞에 아까 지금 기존에 지금 이제 수정한 그 지하로 넣는 거기에 그러면은 건물이 아까처럼 건물은 이제 단층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밑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지하로 내려갈 거니까. 자,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뭐 우리 시장님은 아까 그거 바다 비교 좀 올리면 안 되나? 그 보이게 해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요. 관광객이 그러면은 지하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슉 해고 플레이까지 갔다가 슉 내려와갖고 다시 지상 쪽에 1층으로 와갖고 나간다고? 왜? 그냥 1층에 삥 눌러갖고 막 빠져나가삐지.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어차피 우리도 지하철 타러 가도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좀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행정이나 이런 정치권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에 제가 말했다니까
만자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1층에서 차 타고 나가려 하겠노 말이지. 나와서 그냥 쫙 보이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구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길을 가도 상가가 형성될 때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 때문에 안 가고 상가 형성이 극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 공공에서는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서 이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는 제가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던 거죠. 오늘은 사실 이 지하화하는 건 기술적인 어떤 좀 문제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설업자도 아니고 건설과 관련해서 큰 기술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그러네요.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하다. 그 통영하면 바다인데 이걸 못 보고 그냥 견내량도 그냥 바다 속으로 지나가 버린다니까 땅 속으로. 그 정말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 전영기 시장님도 그건 좀 이상하다. 이건 뭐 견내량은 세상에 그냥 땅 속으로 간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어떤 다른 건 아니, 개태랑은 그때 전영기 시장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매랑은 저도 사실 지하화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 미역 그것도 있고 민원도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처럼 샥 지나가는데 그 뭐 옆에 보고 알 그 틈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중요한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하 건설에 가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맨 초기 안 되고 그냥 지주식으로 해고 너 고가임으로 아싸리 해주라. 그게 월등히 좋다. 통영이. 관광객들한테 그게 정말 좋아.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금방 정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은 그렇게 역사가 초라하게 지하에 들어선다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묘안이 있지 않는 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바다 뷰를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까 중림만을 그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면 좌측에는 아까 건물이 있고 우측에는 바다라는 자연의 조화가 있고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더하여 그 중림만에 해양 레저 어떤 장비나 요트를 쫙 갖다 놓으면 선진국 어디에 갖다 놔도 세계 어느 데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역사에서 바라보는 뷰가 나는 성립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 그래서 통영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지상의 그리고 높은 위치에 고가형 차라리 지하보다는 고가형이 낫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자, 예, 저도 오늘 토론회를 하면서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제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서도 지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모아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쁘시겠지만 그 제한 이의를 12월 16일까지인가 이렇게 국토부에서 기한을 두고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통영 발전을 위해서.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